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장님 모셨습니다. 고양시장 최성시장님 모셨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님 모셨습니다. 김학규 용인시장님 모셨습니다. 양기대 광명시장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장에 단정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숙자는 노숙자답게 차려입고 다녀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청각에서 듣고 있는 대로 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상권 교육감님 그리고 서울이 아닌 경기도의 이 쟁쟁한 단체장님들께서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을 내서 그렇게까지 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신 승기남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님, 김태년 경기도당위원장님, 이나 당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6개월을 경과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과 집권 세력이 저지른 국지문란 범죄를 비롯해서 최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석기 의원의 파문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헌정 파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도 함께 무너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인데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돈 없고 백 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만 더 고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복지 공약도 함께 무너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미 재벌들의 저항으로 포기된 지 오래고 대선 때 약속했던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무료 진료 등의 공약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이 무너진 자리에 서민과 중산층 우선 증세인 세제 개편안, 빚내서 집사라는 전월세 대책, 대기업은 놔두고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더 강요하는 전기요금 개편안 등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이 서울시와 논란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 후퇴가 이제는 아이들의 보육 문제와 급식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합감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것 보고 놀랐습니다. 2011년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할 때 학생들에게 밥 먹이는 문제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득이 안 된다고 하더니 이렇게 180도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광장에서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민생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를 놓고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색은 대통령이 되고 부담은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복지의 핵심 문제는 재원 문제가 아니라 국정 철학의 문제이고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일 것입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9.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4%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최하위 수준입니다. 복지 문제가 재원의 문제 이전에 의지와 철학의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너진 민주주의와 함께 무너진 위기에 처한 복지의 기본이라고 하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문제를 지방 재정의 문제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주의 후퇴가 복지의 위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국민주의이고 권력의 국민을 섬기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가 흔들림으로써 권력이 국민을 지배하고 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말 복지는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 860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는 매우 참담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상권 교육감님의 경기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많은 어려움을 거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자 아이들의 평화와 평등을 상징하는 밥상 정책이었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이뤄낸 보편적 복지 정책 가운데 가장 적은 부담으로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단군 이래 한 번도 보편적 복지를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이제 무상 급식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보편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은 역사를, 제도를 후퇴시키고 역행시키는 것이다 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국가의무교육기관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책임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급식 시간도 당연히 의무교육 시간에 포함되는 수업 시간의 연장으로서 당연히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듯이 급식료도 무상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무상급식, 무상의무급식에 대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제대로 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아울러 요구합니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보육 중단을 걱정한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는데 끝내 거절당하고 결국 서울시가 무상보육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 2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무상보육만큼은 책임지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끝끝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고 여기에 한술 덧어서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로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박원순 시장에게 수차례 TV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토론에 응하니까 이것을 정치적 노림수라며 좌충우돌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더 이상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박원순 시장 사자 토론 운영할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과 맞짱 토론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의 기본 핵심인 무상의무 급식과 무상보육 철저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용단을 내려서 무상보육 지방 부담 문제도 일단 해결을 한 만큼 기본적으로 10개월째 잠을 자고 있고 영유아 보육법
반드시 처리할 것이고 학교 급식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약속 이해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정책 간담회를 협의회를 주관하시는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신기남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는 우리 민주당에서 지방자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정책, 예산, 조직면으로 민주당이 지원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 구성은 10명의 상임위원이 계세요. 그리고 17명의 시도당 위원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들 보면은 당의 모든 조직위원이 다 참여하고 있어요. 정책위, 사무부, 예결위, 이 지방자치를 우리가 지원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정책과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문경호 사회를 보면 저분이 이제 상임 간사를 맡고 또 예결위 간사 최재천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사무부에서도 참여하고 또 자치단체장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도 전국에 우리 17분의 시도당 위원장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 단체장님들께서도 항상 이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긴밀히 연계하셔서 당과 소통하면서 당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주최로 대표님까지 참석해서 무상 보육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감들과 시장들과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도 심각합니다만 지금 경기도 재정이 곳간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김문수 지사 이 7년 도정 운영 과정에서 경기도가 아주 지금 파탄 지경에 재정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마침 우리 대표님 계시고 또 원내대표님 정책위원장님 다 계시니까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10시부터는 경기도 출신 우리 당의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의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경기도 공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세수 결함이 무려 1조 5,700억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상 감액 추경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첫 번째로 뭐냐면 세수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이건 무능한 겁니다. 이미 세계이익금이 작년에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세수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과다 편성을 해서 총 한 6,019억 정도 과다 편성을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건 부도덕한 건데 이 분식회계도 있고 이것을 고의 누락한 혐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감님 계시고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경기도로부터 다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들이십니다. 무려 부의 부채가 7,200억이 지금 발생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의 부채는 장부 외 부채죠. 그러니까 장부에 기재했어야 될 부채를 누락을 시켜가지고 이걸 고의로 감췄던 혐의가 있고 이걸 우리 김경호 의장님 와 계신다면 우리 민주당 소속의 의원님께서 찾아낸 겁니다. 이게 이 모든 책임은 김문수 지사한테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미 연초에 이게 빨간불이 켜져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팀도 꾸리고 해놓고 상반기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했습니다. 선심성 예산 쓰는 것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하반기 올해 다 갔는데 사실상 감액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경기도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도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민주당의 참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인 줄 알았는데
중앙길 대표님, 전병헌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 다 나오십니다. 다른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민주당이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를 통해서 우리의 지방 정부의 모든 중요한 일을 함께 용인하는 자리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대표님을 비롯해서 신기한 위원장까지 지금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편적인 사회복지, 그 중에서 이제 저와 관련되는 보편적인 교육복지 이것을 2009년부터 이제 시작하고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공약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경기도에서는 의회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보편적인 교육복지가 한 단계 진전되었습니다. 의회 의장을 맡고 계시는 김경호 부장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경기도 의회가 민주당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보편적인 교육복지의 발전을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8월 19일 김문수 지사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해서 바로 이제 급식 지원 874억 원을 삭감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인 교육복지가 쟁점화되고 이제 논쟁화되는데 실은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의 발전 과정을 역행하는 거고 또 역류하는 것이라 참으로 당황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경기도청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의 지원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였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에서 급식 지원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874억 원은 바로 이제 친환경 급식 식자재 생산업자들에게 가는 것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급식 지원비로 일부 배정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과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2010년부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의회에 바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 항목에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친환경 급식 지원 또는 급식 지원, 학교 급식 지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무상급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예산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8월 19일 날에는 본인이 이제 바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무상급식 삭감, 지원 삭감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치적인 함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무상급식으로 비롯된 보편적 교육복지가 퇴하거나 퇴행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교육의 발전에서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고 또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지 타개해 나가고 그리고 이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인 교육복지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고 여기 계신 시장님들도 그런 의견들을 보여주셨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특히 이제 무상 보육 문제도 현안이 되어 있는데 보육과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로 이제 3, 4세 유아교육비와 그리고 이제 5세야 유아교육비의 30%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7,344억 원을 금년에 부담하고 있고 내년에는 1조 그것을 107억 원으로 이제
높아질 거고 그리고 전해년에는 이제 1조 2,270억 원 정도로 이제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부담은 지방정부에게 떠넘기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지방자치 또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이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바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정 책임자들이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적 합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보편적 교육복지가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그것이 이제 지난해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보편적 교육복지가 어느 후보들이든 간에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의 이슈로 공약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또는 구조적인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바로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책임자들의 사회적 합의체가 필요하다. 이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 정당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단체 이렇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면서 더더구나 이제 더욱더 확대한다면은 바로 이제 시민단체, 근로자단체, 이제 경영자단체 이런 단체들이 함께 포괄되어서 논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 논의 구조 속에서 바로 우리 국가 사회의 미래지향적인 사회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수렴해 나가고 그리고 그러한 의견 수렴 속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이제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황과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방교육재정 결부분법 이런 것의 이제 개정을 바라고 또 그것이 단계적으로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